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도대체 뭐를 한 거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관련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게 2021년 9월이었으니까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물론 대법관을 지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수사에 기소했다라는 것은 크게 반길 일이겠으나 비판할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전해진 검찰발 뉴스를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에서 8월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의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 관련 재판 상황을 분석해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권순일이 이걸 어겼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것도 중범죄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권순일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정작 바랬던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제 같은 기소 소식을 알린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을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권순일과 관련한 수사의 본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아닙니다. 김만배를 매개체로 한 이재명과의 커넥션, 즉 재판거래 의혹이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검찰이 권순일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온 지는 정말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 달에도 검찰이 권순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비판 여론이 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검찰이 이른바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더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의혹의 몸통은 외면하고 겉가지로만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020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이때를 전후해 무려 8차례나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고 방문을 너무 자주 한 배경에 의문이 일자 김만배는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관 군의 이발소를 갔다는 정말 황당한 변명을 내놔 의심을 더 키웠었죠.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제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시다시피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로 참여해 천문학적 수익을 거뒀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말이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명절 인사로 화천대유 하세요 라는 말이 시중에서 돌기도 했었죠. 자,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개월 만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된 뒤에 10개월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화천대유 로비 대상이라는 50억 클럽 의혹에도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거론됐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얽혀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 것이고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과 법조계의 엄청난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국민적 동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법원은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거래가 됐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자,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런데 검찰은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해왔습니다.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증거 수집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김만배의 대법원 출입 기록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논란이 한창 일었던 2021년 하반기 기준 검찰청사에 취재진이 가장 적은 토요일에 권 전 대법관을 단 한 차례 소환했을 뿐 재판 관계자들은 일절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관은요, 그냥 판사가 아니죠. 그야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대법관이 부적절한 고문료를 받은 것만으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작은 의혹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문제를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지금까지 뭘 했는지 고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 저는 그 중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 부임 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말을 꼽으라면 단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앵무새 마냥 반복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요. 자, 검찰 대내외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위 원칙주의자로 불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 이제 곧 퇴임을 앞둔 원칙주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총장 임기 동안 권력형 수사는 하나도 못 건드렸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떠나게 생겼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만큼 검찰총장으로서의 치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중앙지검장 하나 바뀌니까 마치 막혔던 변기가 한 번에 뻥 뚫리는 듯 권력형 수사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말 말뿐이 아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등장해 권순일을 반드시 엄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